스키로봇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키 슬로프에서 로봇들이 스키를 탔었어요. 깃발을 꽂아놓고 선수들처럼 그 깃발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대회전 경기, 알파인 경기의 대회전 경기를 수행했었습니다. 로봇이 스키를 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뭐 균형 잡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겁니다. 로봇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깃발이 뭐지? 였어요. 도대체 깃발이 뭔데?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꼬마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한 3살, 4살 할까요? 자, 저기 깃발이야. 그러면 저기 깃발이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물어보면 저기 뭐게? 그러면 깃발. 알아봅니다. 아닌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한 3번 정도 알려주면 4번째는 거의 알아요. 한 10번 하잖아요? 아마 화낼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로봇은요, 자, 저기 깃발이야. 다음부터 알아보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걸요? 아마 그 정도 지능도 안 갖고 있겠지만 못 알아봅니다.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차례대로 꽂아 놓고 그 빨간 깃발 2개 꽂고 파란 깃발 2개 꽂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깃발 2개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못 통과하면 안 돼요. 그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뭐 로봇 제어하는 거 이런 거는 2번째 문제고, 일단 깃발부터 알아봐야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사이를 지나가든지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2017년 6월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8팀이 경합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스키로봇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어요. 실외에서, 그것도 눈보라 휘마라 치는 그곳에서. 잘 됐을까요? 이거는 대회 하기 일주일 전에 리허설 하는 영상이에요. 오토노머스로 하고요.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따라가 주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어때요?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자로 안 타고 있어요. 왜 우리 스키 처음 배울 때는 A자라고 그래서 플루버겐으로 살살살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끝까지만 가도 성공이겠거니 했는데 웬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팀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선수들처럼 패럴렐로 1차로 딱 타면서 균형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연구원들이 서로의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들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세상. 공유 경제가 요즘 화두기도 한데 연구원들에게도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오픈소스라고 불러요. 자기가 만든 코드를 깃허브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누가 다운받아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운받아갖고 서로 쓰는 거죠. 내 것도 올리고 네 것도 내가 쓰고. 이런 공유의 힘에 입어서 우리는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깃발을 알아보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좌측 하단에 있는 영상이 그 저희 로봇 다이애나가 보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저 네모, 파란색 네모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거는 다이애나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깃발이죠? 라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 3개가 있는데 그것은 깃발의 위치에 있는 XYZ 좌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공간상에 어디에 깃발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뭘 썼냐고요?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전교 1등 하는 방법, 쉽게 전교 1등 하는 방법? 아니 뭐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꽈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내일이 시험날이에요. 어떻게 하죠?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하면 꽈탑을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원래 꽈탑 옆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답안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는 안 하죠.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해요. 하지만 학교 밖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백기라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운로드를 받았죠. 뭘 다운로드 받았냐고요? 알파고. 인공지능. 그걸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예요. 알파고는 기보를 학습을 해요. 바둑 기보, 그 바둑 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바둑을 두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는 그냥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기보들을 보고 아 이런 그림이 이기는 그림, 아 이런 그림이 이기는 그림, 그런 이기는 그림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알파고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용할 수 있어야죠. 저희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기문의 그림, 기문의 그림을 찾아라. 저 기문의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넌 저걸 찾는 거야. 라고 목표만 달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잘 되는 거죠. 이게 로봇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한 3번, 4번 알려주면 안다고. 로봇들은 저 기문을 알아보려면 몇 번 알려주면 될까요? 10번? 자, 10번. 자, 요게 기문이야. 자, 요게 기문이야. 10번 알려줬어요. 11번째 알까요?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고요? 거의 99% 못해요. 그럼 100번 알려줄까요? 100번 정도 하면은 뭐 되겠죠. 사람한테 100번 하지 마세요. 그거 고문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100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000번 해볼까요? 안 돼요. 저희는 12,000번 했어요. 그 12,000번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학교에 저 교수잖아요. 누가 해요? 제가요? 아니죠. 대학원생들이 합니다. 조교들이 해요. 인간들이 한다는 겁니다. 저 한 3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4번째는 못하겠. 나 못하겠다. 좀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석박사의 그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만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글 뭐 어디 뭐 그림 만장을 막 다 모으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뒤져서 그림 기문 나온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모를 손으로 쳐주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자, 그리고 나서 입력까지 해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람들 고급 인력이에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원에 왔나.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수를 쓰게 됐냐면 이제 학부생들, 대학생들 공강 시간에 노는 친구들을 꼬십니다. 1시간에 8,000원 줄 테니까 할래? 너 지금 막 놀잖아. 시간 많지? 이제 꼬셔서 2달간 1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10명을 2달간 고용해서 12,000장의 사진을 만들어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하게 길게 말했던 이유는 바로 기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만능인 줄 알아요. 우리 그냥 해 그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라고요. 그 일은 10명의 학부생이 2달 동안 알바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요. 다시 말해서 적합 기문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이 2달 동안 고용됐어요. 돈을 벌어갔어요. 저기 뭐라고? 인간이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저거. 인공지능은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수가 얼마나 많으며 고용해야 될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깃발 하나 알아보려고 10명이 2달간 고용되는데 더 많은 서비스들은 어떨까요? 우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로봇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큰 산업이 펼쳐질지 감이 안 옵니다. 인공지능이 뺏는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직업을 얻을 사람들.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은 글쎄요. 좀
이런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기존의 일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하세요. 거기에는 더 많은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아무도 1등이 아닌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업은 변할 겁니다. 은퇴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직업의 이동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없었던 직업이 지금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게 키워드인 거죠. 그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